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많이 배웠죠, 학교 다닐 때.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사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실 향토사학자 박극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꼰대가 돼서 주눅이 잘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배우니까 제가 좀 미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자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주 신의 축복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황윤영 박사님은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양심도 양산심이 제일 강하고, 어머니는 저희 누님하고 학교 동기도 되시고, 자기 아버님은 또 형님 동생하고 저 지냈는데, 우리 황 박사는 저보고 차마 형님 욕하는 소리를 못해 자기 형들을 내보고 형님 욕합니다. 저는 자기 아버님으로 형님이라고, 자기 형들은 저보고 또 형님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지금도 우리 황 박사님께서도 정말 모범적이고 양심으로서 살아가지만도 그보다 더 영예스러운 것은 우리 임난 때 우리 울산 보궐에서 황민자중자라 하는 그 어른이 아마 최고의 임난 공신으로서 아주 어떤 이 지역을 위해서 살아오시고, 장운항시 평산의 입항조님이신데 그 산소에 저는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저 장흥이라 하는데 그 황박사님 그 절이는 뭡니까? 그 절이 있는데 재령이 제실이 비행돼 그 절이 그 바람이 있는데 정말 역시나 그 명문지가 후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제가 차마 그 말을 하기에 정말 첫마디에 제가 잘못 지시지만 내가 승낙을 하면서 첫마디에서 이 오늘을 설레임으로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향토사학을 전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뭐 특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 고장에서 저희 선대 어른이 13대로 이 고장에서 사신 어른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 할머니 친정이 이곳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1981년 96살에 돌아가시고 지금 생전에 있으면 136세이십니다. 이 어른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데 하면 친정이 웅산인데다가 그 어른이 자기 어른들한테 들어온 이야기를 갖다가 100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저는 어머니가 49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동생이 2살 차이 나서 저는 할머니 젖을 만지면서 돌아가신 날까지 한 방에서 누워 잤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금 생년이 136세인데 그 어른이 자기 100년 전에 일을 갖다가 저한테 내리시기 줬는데, 제가 그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를 할머니부터 각인됐고 제가 이 고장에서 태어나고 이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헌에 있는 건 말고 기억을 더듬어 아마 양산에 대한 역사를 돌이켜야 한다면 저는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자신있게 서고, 제가 주제넘게도 저는 문화해설사 양성반의 강사로서 짧은 지식을 전하고 있어도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을 안 느낍니다. 제가 지금 생존에 있는 양산 시민 중에 양산에 대한 향토사들을 제일 제가 많이 집필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웅산 발자취락하는 걸 1500페이지 되는 걸 제가 혼자 집필을 다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자신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착각인지 몰라도 양산 시민 중에 양심이 제일 강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시민 중에 시민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저는 일부러는 내가 목숨을 걸 자신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살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를 낭송한 정경남 선생님이
저보다 한 살 알 동생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시간은 아마 훨씬 앞서가 있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기도 이 자리에서 제일 연로하신 신모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지금 연세가 80 중반을 능가하셨는데 며칠 전에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몰입을 다하고 온몸으로서 하모니카 연주를 합니다.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그 솜씨도 탁월하지만 그 자세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음악에 취해서 도취해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 저는 평소 이 자리에서 두 분을 제일 절친하게 하는데 이 두 분의 모습이 전체 우리 황 박사님 모습, 세 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정말 존경과 존경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자리야말로 제일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각자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요 할머니라 하는 용어하고 엄마 용어라 하면 부르기만 해도 저는 눈물이 흘러갑니다. 우리 할머니는 96살에 사시면서 당일날 지금 1981년 그쯤에 60년 전에 그러니 낮에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 다 장정리에 할 수 있는 일 하시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서도 낮에 일 마무리 못한 거 하고 자식들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저에게 심어준 것은 평소에 실천한 당신 한자를 한글로서도 못 쓰는 그런 분이었지만 저는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산 분 중에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또 여러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는데 정말 저는 여자라고 뭐 자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더더구나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저가 이런 환경에서 컸다는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할머니 물을 아껴 쓰면 용왕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나무를 아끼시면 산신님이 복을 주시고 살을 아끼시면 옥황상제가 복을 주신다고 정말 실천을 몸소 사람톨 그래 얼마나 농부의 땅과 자연의 힘이 오래됐으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 고귀한 사람톨을 자기 살보다도 아끼신 분이고 나무 한 톨이 이 나무가 자란다고 얼마나 그게 하면서 그 나무를 갖다가 술로 우리 할머니는 성냥병이 평성도 하면 아마 불을 붙이는 바로 불에 담아놨다 그 불을 내가 불씨를 붙여가지고 불씨를 하고 또 했습니다. 물을 해도 물을 뜨거운 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세수를 하고 있으면 물도 따스한 물도 절대 마당에 안 붙습니다. 따스한 물이 마당에 보면 미물이 죽을 수도 뜨거워한다. 그거 다 식어가지고 그 물 한마디 해도 걸레를 빨고 마무를 해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자기들은 정말 당신 이름자도 못 쓰는 분이었지만 그 생활 자체가 우리 교육이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는 49살에 지금 딱 4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년월일이시면 98이신데 이 어린이 49살에 사셔도 저 각인된 거는 200년을 넘어 산 그런 분이나 갖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가 저 내리는 웅상에 대한 역사를 200년 역사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웅상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 15분이나 되면 이거 내 시계도 없고 시간 조정을 저 있구나. 내가 몇 분부터 했습니까? 10분 좀 넘었어요. 그래 그러면 웅백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10분 다 했어요. 이거 적어요. 마을 거리 해설사를 하면서 한 마을에 1시간씩 강의를 해도 마을 진행이 돼서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요공산 역사를 갖다 15분의 역사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어렵고 물론 시인이 우리 정경남 시인 같은 중견 시인은
아마 소설책에 몇 편지 되는 걸 갖다 단 한 면에 그 소설보다 더 깊은 뜻을 실린 무게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한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긴 한데 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웅상은 옛날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모든 문헌에 청동기부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굴된 유물이 우리 웅상 출장소 근처에서 신석기 유물이 발굴되기 때문에 그 대량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신석기부터 아마 살았다 그런 거 있고 우리 그 아주 뭉뚱 뛰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라 때는 우시상국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 국가는 어디서든 해양행권을 끼고 웅상, 웅촌, 청량, 온산, 서생, 또 온산 그 일대가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 울산 박물관에 가면요, 금단이라 하는 우시상국의 문화가 유적이 울산 박물관에 메인 유물이 우리 우시상국 때 발굴된 유물을 울산 박물관의 최고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면 세기가 한 1세기 정도의 그 부족국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는 확실한 문헌이 없지만 부족국가가 있었다 그런 건 삼국사기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유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국가는 틀림없이 있었다 그런 거 연대는 아마 300 내지 400년 가량의 국가가 있었다 그런 거고 그 신라 때도 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신라가 이제 말 때 그 뒤에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 신라말 고려 초에 그 호족이 웅상하고 울산 일대를 다스린 호족이 박윤웅이라고 하는 그 호족이 있습니다. 호족장이 있었는데 그 호족이 얼마나 그 부강한 호족이었냐면 그 지역이 그때는 아마 철이 바로 동과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팔천광산이 노천광산이 울산에 있었고 연포라 하는 그 소금은 바로 이름 그대로 작은 금입니다. 금이 또 연포에 생산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태양광을 끼고 있고 또 태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농산물도 풍족했기 때문에 그 호족이 신라의 호족 중에 제일 강인한 호족이 있고 풍족한 호족이었는데 이 호족이 아마 왕건하고 제후를 해가지고 그리고 웅상 이거 신라가 울산 일대가 또 바다에 해산물이기도 항구를 끼기 때문에 무역항으로서 있기 때문에 호족 중에 제일 이 일대의 호족이 제일 강인한 호족이었습니다. 그 호족장이 협세를 그 제휴를 하니까 여타 호족도 왕건에게 같이 호족해서 신라가 멸망하는 그 계기를 마련했고 고려 계곡에 박용일이라는 하는 분이 울산 박씨 시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일대는 신라가 망하고 고려를 개국하는데 제일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위에 벌떡 뛰어넘어갑시다. 그 조선 초기에 와가 우리 이 저기 서면에 있습니다. 서면. 울산군 서면이라고 하는 이 서면은 울산군 웅천하고 웅상이 서면에 있습니다. 서면이고 임난 때는요, 우리 임난 때는 다 진짜 완전히 파죽 주체로 몰렸는데 우리 웅상에서는 어병이 우리 황민종이라고 하는 평산에 그거를 이제 우리 황 박사님의 아마 입학조신 그걸 하고 매곡에 가면 서형수 의원님이 집계실 서몽호라 한 아마 그거는 의병장이었고 저희 선대 어른인데 그 어른은 홍자 남자 박홍남하고 홍춘이라 그 형제분들이 홍춘이라 하는 분들이 서면장으로 의병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서면장이라 하는 거는 서면의 어떤 모든 걸 갖다 채고 아마 그때 의병으로서 수령이 됐고 저 용당에 가면 또 경자 은자라 하는 게 있고 저 주남에 가면 이경수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도 1시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벌쩍 뛰어가고 갑시다.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제 근처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는요. 근세사의 해방이 되고 나니 1906년도에 우리가 웅상이 양산으로 편입됐는데 여러분 더 알듯이 을사보적이 1905년도 됐죠. 1906년도는 우리나라의 국권이 모두 다 상실이 되어버린 그 시기에 1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우리 웅산 주민한테 단 한 사람들 누구 양산에 편입되고 싶나는 단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일본을 양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저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거 웅산에 대한 역사를 저는 신문에 그 조필로 쓰지만도 양산 시민 중에 우리 황윤정 박사 다음으로 내가 그걸 또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 웅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써놓으면 니는 자꾸 편가력을 할 거다. 역사와 정체성은 서로 존중하는 게 내가 인정하는데 웅산을 아무리 부정한데도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웅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일이 양산화하고 척경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는데 그리고 웅산의 근대사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6.25 동란 때 개운장교 설립했다 하는 일. 정말 그때는 우리 기존 학교 있는 학교마다 폐교를 해야 될 그런 근데 우리 주민의 국가 보조를 다른 것 이런 안 받고 사립학교를 설립했다 하는 그 자체는 정말 이 위대한 웅산 주민이 아니면 감히 생각도 못. 그 6.25 동란 통해 사립학교를 신설.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저희 세대 같은 사람 만약 경정이 없었다 그러면 전 중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학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했고 두 번째 위대한 일은 여러분 보도연맹 다 알죠? 보도연맹 대한민국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을 한 명도 학살하는 지역이 웅산입니다. 그 300여 명이라 하는 보도연맹 가입자를 웅산은 학살 한 명도 안 시키고 오광안이라 하는 그 당시 지사장님이 그 앞장서가지고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다음에 위대하고 그럴까요? 웅산이 해화댐 1986년도 5년에 해화댐을 건립하고 웅산은 전체 수원보호구역이 확정이 다 되고 지적 고시를 할 짬에 제가 저 자랑 같지만 제가 웅산놈이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불씨를 씹혔습니다. 관청에 가니까 이 정신병자 아이가 국가가 이렇게 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데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못 풀었다는데 그걸 5년이나 시들어가지고 대한민국 1호로 수원보호구역 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이 다 됐네. 정말 애석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항상 웅산은 저는 항상 정말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사실이나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문화를 사랑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행사를 감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더더욱 이 모임이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더 애틋한 사이를 만들고 그 가교육에 대해 양산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